자, 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차희입니다. 오늘은 오감 준비해봤습니다. 이 오감 부분에서는 중심 내용을 나누기보다는 이 감각적인 거를 총망라해서 페이지별대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페이지 75의 25번째 줄, 오감을 그저 당연히 주어져 있는 것으로 여기면 큰 오산이다. 진짜로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보고 들을 때 내부에서 우리는 움직이는 자원들이 무수하다는 사실을 일단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이 개입될 때 감각도 죽어버린다는 사실, 그리고 허영은 우리가 혼자서 무의미한 연기를 하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감각들을 도살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자, 이거를 보면 우리 배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시각적, 청각적 뭐 이렇게 감수성을 타고난다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건데 이게 다 발달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오감들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에 뭐든지 본능적으로 물건을 잡거나 뭐 음식을 잡더라도 입으로 가져가는 본능이 있잖아요. 감각적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초감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우리도 그런 본능적으로 감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깨울 필요가 있는데 우리 너무 교육에 의해서 감각들이 너무 잠재워졌다는 거죠. 감각적으로 느껴서 행동할 수 있거나 반응할 수 있는 것들도 그냥 무던하게, 무디게 잠자코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우들은 반응하는 거를 계속 훈련하고 작업하면서 그걸 깨우쳐 놔야지만 어떤 역할을 더라도 그런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78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배우는 최대한의 시각적, 청각적 감수성을 위해서 희망하고 기도하고 작업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개방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자연물을 접촉하면서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반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본능적인 감각마저도 잠재우고 있었던 거에 안주할 게 아니라 계속 내가 갖고 있던 것 그 이상의 것까지도 감각을 개발하다 보면 정말 벼락을 맞은 것처럼 찌릿하게 뭔가가 온다, 전율을 느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배우를 지망하거나 배우라면 어떤 일탈을 좀 감행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술이 일탈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머리도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옷도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의식하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다르게 입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먹던 음식들도 내가 먹지 못한 것도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입던 거 입고 먹던 거 안전하게 혹시 맛이 없을까봐 조심스러워서 그냥 먹던 거 먹고, 그리고 남들을 많이 의식해서 이렇게 입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걱정돼서 그냥 입던 거 입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본인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이지 79의 25째 줄부터 내가 들을 때 각각의 분리된 단어들을 접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할 때에도 상대방을 진짜로 접수한다고 눈을 그에게 꼭 묶어둔 채
전혀 풀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보기는 듣기와 마찬가지로 필요 내지 욕구에 달려 있다. 보기는 또한 기대, 당장의 욕구, 그리고 대상에 대한 사전 지식 등과 균형을 이룬다. 이 얘기는요, 보통 우리 연기를 할 때 한쪽에 시선을 고정을 하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연기하는 친구들을 가끔 봅니다. 그 얘기는 본인이 혹시 이 대사를 잊어버릴까봐, 아니면 감정이 달아날까봐, 여러 가지 작용 때문에 그렇게 고정적으로 눈을 떠서 연기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그거는 보면 느껴질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눈도 깜빡이고, 그리고 옆에 뭐가 소리가 나면 잠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를 긁기도 하면서 집중은 하되 뭔가 자연스럽게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고정적으로 부릅떠서 하는 게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0페이지의 14번째 줄.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얘기하는 동안 상대방의 얼굴을 간헐적으로 쳐다보면서 그들이 우리의 얘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요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앞으로 얘기를 어떤 식으로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보고 하죠. 상대방을 봅니다. 상대방을 보는데 보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보고 있으면 상대가 뭔가 머리를 이렇게 뭐 긁적이면 얘기하다가도 왜 그래? 머리가 가려워? 뭐라든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눈을 이렇게 비비면 어디 아파? 눈이 어딘가 아파? 라든지 분명히 우리가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연기만 들어가면 상대를 보고 있는데 반응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대사 생각하느라고 보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앞으로 연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평소 때처럼 자연스럽게 상대를 보고 상대의 반응에 본인도 반응하면서 연기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80페이지) 25째 줄 보겠습니다. 오감의 중요성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고양시키고 예리하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여러분의 오감에 매일매일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그동안 잠자고 있던 것을 새로 깨우칠 때마다 여러분은 배우로서 그만큼 성장한다.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능력의 최대치를 향하여 스스로를 개방하라. 열린 마음으로 뭔가 연기를 접해야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감각이 굉장히 빠르다, 깨어져 있다라는 애들을 보면 질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해지거든요. 내가 해보면 왜 이러지? 이걸 왜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이걸 왜? 하고 계속 궁금해집니다. 궁금한 게 없을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아는데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나만 모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창피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용감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주저주저 하게 되죠. 그러다가 계속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순간에 부끄러움이나 쑥스러움 때문에 묻어두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궁금하면 일단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것도 몰라? 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몰랐기 때문에 물어봐야죠. 모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용기를 내서 자주 물어봐서 자꾸 깨우치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라도 깨우치는 거에 집중하면 질문을 용기 있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질문을 가진 감각이 있는 그런 배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